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 전임 법무부 장관과 현임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군대와 관련된 문제로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발벗고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가지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언이나 증거를 보게 되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 측에서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재판장에 나오는 증인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증인들 같은 경우도 검찰 쪽에서 몇 번만 지금 질문하면은 그대로 그냥 맥없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엑스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추 장관 쪽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과는 다르게 조 전 장관과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쪽을 맡고 있는 검찰은 굉장히 지금 능수능란하게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검찰 쪽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궁지로 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증인으로 조 전 장관이 출석했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서가지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얘기들 법정에 가가지고 얘기하겠다. 여기서 얘기할 거 없고 법정 가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저런 지금 유약한 모습은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 조 전 장관의 지금 처지가 제가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지금 명백하게 상황 자체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했다가 나중에 또 투지 잡힐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감히 조 전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공판을 두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국의 아들이 양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놨는데요. 조국의 아들이 양자다 이건 물리학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왜 도대체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의 아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양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놀라운 사실들을 갖다가 새로이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조국의 아들이 동양대 프로그램이 열린 날 시험이 겹쳤다라는 것이에요. 허위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당시 출석부상 조 씨가 참여를 했어야 하는 7번의 강좌 날짜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볼 정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정황이 뭔지를 보니까 강좌가 열린 날과 한영외고 중간고사,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SAT와 같은 외부 시험 등이 겹친다라는 것이에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강좌를 참석해야 되는 그 날짜에 뭐가 동시에 열렸다라는 겁니까? 중간고사가 동시에 열리고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SAT 시험 날짜가 겹친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둘째,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양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양자였던 것일까요? 양자가 동시간에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조 전 장관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동시간에 여러 장소에 나타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상식적으로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뭐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해당 내용이 거짓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식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그런 조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조교를 지냈던 이모 씨가 다음같이 얘기를 하죠. 작년에 처음 시끄러워졌을 때 최성해 총장님이 1년 번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상장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최성해 총장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이 받았다라고 하는 동양대 표창장 그거 위조된 것이다.
가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때 말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일련 번호였어요. 일련 번호. 최성해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자신이 준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반적인 총장 상관은 일련 번호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교였던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총무팀으로 결제서류를 가져가서 직인을 찍었는데 상장의 일련 번호는 임의로 적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상장 대장이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성해 총장이 얘기했던 일련 번호 때문에 이 상장은 위조된 것이다.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그 업무를 했었는데 자기는 지금 일련 번호를 갖다 임의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응수를 했을까요? 반대 신문에 나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포함된 4명의 상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4명의 상장이 일련 번호가 569번부터 차례로 부여가 되어 있는 상장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상장 4개가 일련 번호가 차례로 569번부터 나오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임의로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총무팀 같은 데서 번호를 부여해줬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니까 그 조교였던 사람은 뭐라고 또 반박을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증인을 계속해가지고 검찰이 몰아붙이죠. 어떻게 이런 번호를 땄냐? 총무팀에서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거 아니냐? 그리고 수료증은 임의로 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장 번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얘기를 했었던 임의로 지금 일련 번호를 줄 수 있다라는 건 상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료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보든지 간에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도 그래서 증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증인은 아까 선서를 했다라고 상기를 시키면서 본인 설명과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랬더니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만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시기의 문제인 것 뿐인 것이지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런 식으로 지금 증언을 할 거면 차라리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위해서도 낫지 않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오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지금 증인이 엑스맨 같은 행동을 합니다. 증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 교수가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증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조교로 일할 때 학부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본 적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얘기가 지금 뭡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야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다. 표창장 위조한 게 아니다. 그 주장을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언 아닙니까? 저 증언도 과연 사실일까요?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반격합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못 쓴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스캔한 뒤에 파일 속성을 JPG에서 PDF로 변환한 사실, 조 전 장관에게 고장난 노트북의 자료 백업과 윈도우 재설치 방법 등을 설명해준 내용 등을 연이어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정 교수가 이 정도 수준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야, 저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JPG를 뭐 PDF로 바꿨다고 윈도우를 뭐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알려줬다고 나 그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컴퓨터 활용을 모르는 것이지 정경심 교수는 지금 저런 거를 다 해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가지고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을 모른다. 컴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또 이 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 기억에 비춰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뭔 얘기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반박을 당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은 뭐하러 지금 도대체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까?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겠다라고 두둔하겠다라고 나서는 증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날 공판에 2012년부터 2013년 동양대학교 입학처장을 지낸 강모 교수도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2012년 동양대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를 목격했고 자신이 조 씨에게 상장을 주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던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선 조교의 그 발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교수님의 발언도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보세요. 관련돼가지고 추궁이 이어지니까 조 씨의 봉사활동 장면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와중에 딸이 일을 도왔다라는 정 교수의 푸념을 들은 것이라고 진술을 또 수정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뭔 얘기를 해놓고 검찰 쪽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또 추궁을 하니까 금세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진술을 또 수정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도대체 진실인 겁니까? 추 장관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가지고 수사를 더디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디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나도 지금 정확하게 핵심들을 갖다가 콕콕 집어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똑같이 하나의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렇게나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정말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세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과 관련된 사건만 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그제서야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임 법무부 장관이 됐건 현임 법무부 장관이 됐건 참 잘들 놀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